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2019년 6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축구 때문에 늦게까지 축구 응원하신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가 선생님들이 좀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이 자리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음파 아카데미,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케줄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췌장 초음파에서 유익을 기초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대구에서 오신 손준혁 원장님이 이 초음파 재미있는 퀴즈 할 것입니다. 퀴즈 저보다 답안지를 내드리시면 선생님들이 보다가 표시를 하시고 의사 면허번호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하고 의사 면허번호 적어주시고 이름 적기 곤란하시면 의사 면허번호만 적어주십시오. 오늘 이제 최고 득점자 3분 동점자가 나오면 의사 면허 선수 빠른 순으로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은 제가 예조 화요일에 발행하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1호부터 400호까지 나왔는 다집어여가 USB에 담아드립니다. 여기 이제 판매하는 건데 10만 원짜리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 이호명 선생님이 심장 초음파 강의가 있고 엔저 코스가 있습니다.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준혁 선생님이 초음파 퀴즈 해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는 선생님들을 상복부, 하복부, 경동맥, 경동맥, 상복부, 하복부, 경동맥, 심장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행정을 12시 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종이가 이렇게 신청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자기 파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트를 주로 하되 중간에 이제 이동해가 자유롭게 행정 코스를 진행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심장 파트가 이제 계속 지금 4월부터 4, 5, 6까지 3월부터죠. 진행가 많은 선생님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제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심장은 너무 하니까 다른 파트도 또 아무래도 좀 강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가 계획을 월제로 심장은 하고 다른 파트하고 심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 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우리 알피니온하고 서울 메디칼하고 대구의 영남 행상 총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장비별로 하지 않고 이 좀 질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를 주소로 내오는 환자에 어떻게 총괄할 것이냐, 예를 들면 하복부 통증을 하는 환자는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좀 파티 위주로 한번 짤까시 갑니다. 아주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참여하시는 분은 다 느끼고 있고 또 저도 전국에 초음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이 자꾸 세상이 우리 의사들한테 원하는 것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에 계시는 레전드 쌤이나 또는 펠로 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 전국에 강의를 해보면 종병에서 중소병원에서 원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가령 중소병원 아주 작은 병원에 영상의학과가 없는 소병원에는 내과쌤한테 가정의학에서 원하는 것은 복부 초음파를 원합니다. 복부 초음파 할 수 있는 사람, 복부나 갑상선을 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있는 중소병원에는 복부 초음파나 이런 걸 영상의학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뭐를 원하느냐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쌤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레전드 쌤이나
이 펠로 선생님은 심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복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로딩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할 때 내시경, 위내시경밖에 안 할 시절에 제가 생각했는 거는 내과의 위내시경만 잘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천만에 그 다음에는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부만 소음파만 할 줄 알면 될 줄 아는데 지금 펠로나 레지던트 선생님은 심장 초음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갑상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병동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갑상선 FNA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근골격까지 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의사의 숫자가 많아지고 동맹에서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남보다 다른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점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세상이 변화하면 그게 맞춰야 되지 그게 저항하면 결국은 탈락되고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과 전문의과가 1200명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3년제, 4년제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 제가 내과 4년제 마지막이었고 저 밑에 3년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3년 선생님이 저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쁘죠. 3배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군대를 마치고 난 뒤에 취업을 할 때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원래 대학 교수를 제가 했는데 뭐 은감선생 대구 지역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울의 상도동 제일병원에 봉직을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2년간 됐습니다. 그렇게 뭐 그 시대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의 상도동 제일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초음파를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레지던트 할 때는 초음파 구경도 못 했죠. 그 당시에 상도동 제일병원에 제가 근무했을 때 외과 과장 선생님이 포탑을 초음파 기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GB가 간신히 보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GB 환자가 오면 외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셨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있는데 제가 초음파 기계를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과장 내가 가르쳐 주지 하는데 2년 동안에 프로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췌장 초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 손준혜 선생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이 여기에 다 갔을 겁니다. 이 유인물은 췌장 초음파 검사 기법, 췌장 질환의 초음파 진단 및 정례 토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췌장 초음파 검사는 상당히 이제 우리 임상의한테는 조금 도전적이고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후복막에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오베스 하거나 이러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 초음파 검사할 때 검사의 테크닉을 잘 배워둬야 됩니다. 그게 제가 자세히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에서 또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루틴 스크리닝 검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보험에서 규정하는 췌장 스캔은 장축상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두부, 체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심하고 오버라인 스캔 해가지고 췌장의 체부하고 미부를 보는 2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 2장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 초음파 스캔 보면 제가 했는 28 영상에서 췌장의 영상은 7장을 리커멘드합니다. 그래 췌장의 체부 한 장, 그 다음에 장축상이죠. 그 다음에 두부 한 장, 그 다음에 미부 보는 장축상 3장이죠. 그 다음에 종단 스캔을 4장이 필요합니다. SME를 기준으로 장축상, SMV를 기준으로 췌장의 내하고 운실에 있다. 그 다음에 췌장의 두부를 장축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프레닝 아트리를 나오도록 하는 췌장의 미부하고 체부를 보는 단축상 이렇게 7장을 권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오늘 참가 선생님한테 카톡방에 제가 김일봉 초음파, 상복 초음파 28 영상을 스캔북을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췌장에 검사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루틴 스크리닝 때는 루틴 스크리닝대로 진행하시고 만약에 잘 안 보일 때는 거기다 차트에다가 췌장에 가스가 많거나 또는 뭐 장강가스는 OBS가 잘 안 보인다고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팔로우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받는 환자가 제3자가 팔로우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 두시는 게 꼭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환이 있는 의심이 되는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CA99이 뭐 올라갔거나 또는 뭐 심하고 동풍이나 항달이 왔거나 뭐 여러 가지 바디웨이트 로스가 왔거나 또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이 급격하게 나빠졌거나 어쨌든 췌장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왔을 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볼 수 있는 게 최대한 보고 바로 CT를 리커멘드 해야 됩니다. 요새는 오프 CT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뭐 환자들한테 전혀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갈등 없이 바로 CT를 보내주시면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이제 제일 문제는 췌장암이죠. 다른 질환이 뭐 진단이 딜레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췌장암을 한 타임 놓치게 되면 환자들한테 굉장히 원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 때, 췌장 검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췌간이 확장입니다. 우리가 판크레아스 닥터가 바디 부분에서는 보통 내경이 2mm로 기준이 되는데 3mm 이상 되면 췌간이 확장됐다고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올드 에이지에서는 이 췌간이 늘어나게 되죠. 가령에 의한 시나리 체인지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올드 에이지니까 췌간이 늘어났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췌장암, 대부분이 췌간암인데 췌간암은 메인 판크레아스 닥터에 생기는 게 아니고 페리페랄 판크레아스 닥터에 생깁니다. 이렇게 페리페랄 판크레아스 닥터에서 판크레아스 닥터 캔서가 생기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종괴가 커지면 주체관을 옵스트럭션해서 그때 비로소 판크레아스 닥터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렇게 췌간암은 작을 때 페리페리에 있으면 판크레아스 닥터가 전혀 딜라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가 초음파하고 CT하고는 이 영상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췌장에 판크레아스 닥터가 조금 마일드 딜라테이션 됐고 췌장에 저하고 병변이 있어가 CT를 찍으면 CT 판독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판크레아스 닥터, 마일드 딜라테이션, 췌장 실질의 병변 없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에서 췌장의 종괴성 병변이 보이지만 CT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독지가 어떻게 나오면 판크레아스 닥터, 마일드 딜라테이션, 두투, 뭐 시나일 체인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리포트를 보고 아예 연세가 췌간 늘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면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기고 판크레아스 닥터 딜라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괜찮다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환자한테 6개월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그냥 오십시오 하면 환자들 다 까먹습니다. 6개월 후에 오라 했는데 환자들 뭐라 하느냐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 언제 6개월 후에 오라 하셨습니까? 1년 후에 이때 오시라 했죠. 환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다가
6개월 후에 날짜 몇 월 며칠 오세요 하고 딱 적어 놓고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와도 이상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개월 후에 한 번 더 팔로우 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팔로우가 매일 똑같아 이럴 때는 일단 우리가 의사가 안심을 하고 C9 체인지 미팅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오십시오. 초음파는 6개월 후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는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됐을 때 절대로 C9 체인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캔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서는 IPMN일 수도 있습니다. IPMN. 두 번째 이제 판크레아스의 시스틱 낭성병변이 보였을 때 됩니다. 판크레아스의 낭성병변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총파기계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낭성병변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판크레아스의 낭성병변의 진단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재 진단,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에서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낭성병변을 보이면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장 많은 게 우리 배울 때는 슈도시스트고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판크레아스 타이티스에 있었느냐, 과거에 뭐 트라우마를 받았냐 이런 식으로 해가 슈도시스트를 가장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낭성병에 가장 많은 것은 IPMN이 브랜치 타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립니다. 슈도시스트는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성병변이 있을 때는 환자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팔로우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낭성병변이지만 나중에는 종괴성병변이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낭성병변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지별로 이제 생각을 하죠.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합니다. 판크레아스에는 트루시스트는 굉장히 드뭅니다. 트루시스트는 에피세리움으로 라이닝되는 시스트죠. 컨제니탈 시스트죠. 이건 뭐 토니펠 린다우 디지즈라든지 뭐 이런 컨제니탈 시스트는 드뭅니다. 이 이제 판크레아스 시스트도 있고 리버에도 시스트 있고 리날 시스트 있고 전신적인 시스틱 병변이 있을 때는 트루시스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슈도시스트는 드물죠. 환자한테 판크레아스 타이트 있었거나 트라우마 있었거나 이러면 이제 슈도시스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다 배제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 생각하는 에이지별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여자에서 시스틱 병변이 생기는 당연히 SPT를 생깁니다.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튜머 이걸 생각해. 젊은 여성은 고형 가유두상 종괴죠. SPT입니다. 그 다음에 SPT는 대부분 비나이지만 마리그넌트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년 남자가 중고년의 남자가 생기고 판크레아스 시스틱 병변이 있고 판크레아스 닥트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IPMN의 IPM 브랜치 타입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또는 IPM의 컴바인 타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러스 판크레아스 시스트가 있고 할머니한테 생겼을 때는 할머니한테 생기는 체자의 낭성병변은 뭐를 생각했냐면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아줌마한테 생기는 시스틱 병변은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이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형태별로서는 요게 유인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선생님한테 나중에 이 강의 판크레아스의 정례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병변하고 행태하고 나이하고 이런 걸 조합해가 알고리즘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낭성 병변은 굉장히 드물죠. 드문 게 아니고 진단은 특징적인 소견이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제 진단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덕털 캔서가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 특징적입니다. 우리가 판크레아스에 덕대에 생기는 캔서는 브라스플라이가 적고 아주 솔리드하고 딱딱한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들은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드물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에 종양이 생기는 부위가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가 95% 이상이 되죠. 이 캔서는 페리페럴 판크레아 닥트에서 생겨가지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코로 보이는 경계가 불분명한 불규칙한 종괴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IPMN의 메인 닥터는 메인 닥터에서 생기는 종괴고, 이에서 판크레아 닥터가 딜라테이션은 옵스트럭션에 있는 딜라테이션이고 유신에 의해서 딜라테이션 때가 판크레아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타입은 판크레아스의 작은 닥터에서 브랜치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큰 닥터의 페리페럴 닥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라지 페리페럴 닥터, 유신을 분비하는 닥터는 큰 닥터지 작은 닥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아주 작은 페리페럴 닥터에서 캔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러스나 뮤시너스는 판크레아 닥터하고 전혀 관계없이 생기게 됩니다. 시러스 종양은 판크레아 닥터 옆에 있는 그 세포에서 생기고, 그 뮤시너스는 전혀 관계없이 발생학적으로 이 오바리의 스트로마의 비슷한 조직이 렘넌트한 조직이 거기에서 생기는 종양이죠. 그러니까 전혀 족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SPT는 프리모디알 셀에서 생기니까 그것도 족보가 전혀 틀리는 종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읽어보시고 췌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췌장 질환은 영상의학 학생들은 거의 초음파를 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췌장 초음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빨리빨리 MRI하고 CT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도 저희들이 서울의 유명한 파이브 선생님들을 췌장 강의를 하면 전부 다 저희들 보고 전화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췌장에 초음파 사진이 별로 없고 CT배 사진이 주가되는데 그걸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췌장을 초음파로 보는 건 영상의학과 손에서 떠나고 우리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마가 영상의학과에서 의뢰해서 그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게 되는 그런 수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의학에서 초정하면 하시는 말씀이 췌장은 초음파로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CT, MRI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 강의 여기서 끝내고 우리 대구의 손준현 선생님이 재미있는 초음파 퀴즈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전하겠습니다. 본인 이력도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